오늘 마지막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모든 게 다 그냥 정치 이슈가 덮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데 이거는 그냥 흘러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번에 어저께죠. 25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를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위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헌법재판소가 야 진짜 많이 변했구나. 시대에 따라가서 변하는구나. 그 유류분 제도 같은 경우 헌재가 합헌이라고 2번이나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갖고는 이젠 이거 위헌이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에 12월 달이죠.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요. 민법 개정안. 민법에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된 거냐, 추가가 된 거냐, 요 제목만 보면 알겠지만 장남 똑같이 1.5씩 재산 상속. 지금 유류분이라는 거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류분은 만약에 내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는데 죽을 때 뭐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유언을 남겼어.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인구 40%가 농민이었습니다. 농민 사회였어. 그리고 굉장히 가부장제고 장자 중심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예를 들어서 그 장자, 첫째 아들 중심으로 배분이 되고 딸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버지가 돈을 재산을 주기 싫은 사람한테는 돈을 주지 않아도 그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잘못됐다. 피상속인.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아들한테만 돈을 주려고 유언을 남겼어도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법에서 상속인들에게 아들, 딸, 뭐 부인,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예요. 유류분 제도. 유라는 게 남길 유거든요. 남길 유. 남긴 재산을 분류하는 거. 이게 유류분 제도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법 통과되면서 이 아버지가 뭐 유언하지 않아도 부인과 장남이 똑같이 재산의 1.5씩 나눠 갖는 거죠. 또 밑에 보면 알겠지만 여당 민법 개정안 했다는 거고, 또 여기 보면은 그 차남 딸은 1 그리고 추가 딸은 0.25 이게 다 있어. 그러니까 재산을 주는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 수가 다른데 처음 만날 때만 하더라도 아니 무슨 차남 뭐 딸 같은 경우는 재산 주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장남하고 부인은 똑같이 1.5 정도, 엄마는 똑같이 주는 거고, 차남하고 딸은 장남보다는 작게 1 주는 거고, 그리고 출가한 딸도 그냥 딸 아니고 출가한 딸은 0.25까지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여간 법에서 재산을 일정 부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거라고. 이게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유류분 제도. 이게 양성평등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엔 양성평등. 남자한테만 재산을 상속하고 여자한테는 안 주니까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했던 그 수치가 다르죠. 그 민법 1112조에 보면은 재산 상속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여러분 직계라는 게 뭐지? 직계라는 게 뭡니까? 직계. 나를 중심으로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할아버지, 내 손자, 내 아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직계 아닙니까? 직계. 이게 직계인데 직계 존속은 뭡니까? 내 위.
나를 기준으로 내 위,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내 직계 존속이고, 직계 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내 밑에, 내 아들, 내 손자, 그쪽 아닙니까? 내 딸. 이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직계 비속, 직계 보속은 법정 상속의 2분의 1. 2분의 1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비상속인 배우자도 2분의 1. 직계 존속 3분의 1. 형제 자매 3분의 1. 아, 대박이죠. 지금은 여러분, 형제 자매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는 받아갈 수 있습니다. 받아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언으로 법정 상속을 할 수가 있는데, 유언을 하지 않아도 내가 돌아가신 분과 직계 비속이건 배우자건 직계 존속이건 혹은 형제 자매이면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나하고 원수같이 지냈어. 심지어 내가 부모님하고 척지고 원수같이 지내가지고 60년간 보지도 않았는데 60년 후에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알고 가갖고 나도 아들이니까 재산 주세요 하면은 다른 형제들이 야, 너 뭐야, 꺼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엄마가 어렸을 때 딸을 버리고 도망갔어. 그런데 한 40년에 나타나갖고 딸이 사망했을 때 딸 재산 나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유류분 제도라는 겁니다. 유류분 관련된 제도는 1112조 3조 4조 5조 6조가 있거든요. 8조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그 구하라 씨 사건이죠. 그 카라의 멤버였던 구하라 씨가 2019년 11월 24일 날 그 자택에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댓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타까운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진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죠. 뭐냐면 구하라 씨가 어렸을 때 구하라 씨가 9살 때 그 모친이 집을 나갔거든요. 나가갖고 20년간 연락이 없었는데 구하라 씨가 이렇게 삶을 마감했던 얘기를 듣고 갑자기 장례식장에 나타났죠. 그리고 본인이 모친이라고 막 장례복을 입고 장례에 막 참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구하라 씨 오빠가 있지 않습니까? 오빠와 가족들이 막 막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 모친이 갑자기 나타난 모친이 구하라 씨 그 부동산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처분한 거 나한테 달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법정 소송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원래 5대5를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줬냐? 6대4 해가지고 무려 40%를 가져갔어요. 40%를. 이게 말이 됩니까? 구하라가 사망한 뒤 20년 전 집을 떠난 친모가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자 오빠 구 씨는 친모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지난 3월 국회에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올렸다 하면서 그때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여기에 동조를 했지요. 근데 이게 구하라 씨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보험타로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구하라법, 빠른 심사를. 앞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은 그냥 어선을 타다가 실종된 고 김종환 씨라고 있습니다. 김종환 씨의 누나인 김종선 씨인데 이분이 국회에서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냐면 동생이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 타다가 실종이 됐어요. 그리고 사망한 거죠. 이거 관련해 갖고 사망보험금, 동생이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사망보험금 2억 5천, 선박회사 5천만 원, 3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54년간
연락이 없던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이 김종환 씨의 현금과 집을 다 자기 소유로 돌려놓고 보험까지 요구하는 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엄마라는 사람은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50년간 그런 걸 한 번도 묻지도 않고 그냥 돈만 생각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꽤 많아요. 특히 사건, 사고, 재해로 인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국가로부터 배보상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라든가 천안함 사태에서도 배보상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원교 의원이 이 구하라법을 발의했죠. 이분은 이제 고 구하라 씨 오빠인 구호인 씨가 이제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기자회견 하는 모습이고, 서영고 의원이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작년 8월이에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구하라법 통과 위한 정책 토론회 지금 열고 있는 겁니다. 구하라법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구하라법 지금 국회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구하라법 얘기 나온 게 2020년인가 그래요. 2020년. 20대 국회 때부터 있었어. 20대 국회. 20대 국회 때 법 발의돼갖고 발의됐는데 통과 안 됐죠. 그래서 21대 때 또 발의했어. 지금 국회에 구하라법 올라와 있습니다. 통과됐어요? 통과 안 됐습니다. 아직 체류 중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시사인 기사 작년 12월 달 기사입니다. 얼마 안 된 기사예요. 구하라법 통과할 수 있을까? 사실 구하라법 통과 왜 못합니까?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되지. 통과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구하라법이 뭐냐? 대단한 것도 아니야. 뭐냐면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서영교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6월 2일 날 발의한 법안입니다. 20대에 원래 있던 게 폐기됐고 다시 발의한 거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 최근 고 구하라 씨 경우를 비롯한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구하라법은 뭐 하는 거냐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는 거. 그거 한 줄 집어넣는 거예요. 한 줄. 현행법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행법에 상속받지 못하는 그 사유가 있어요. 5가지. 뭐냐면,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그런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유언을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해갖고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그 결격사유를 5개를 써놨는데 구하라법은 여기다가 6번 하나를 더 추가한 거예요. 하나 뭘 추가했냐? 바로 이겁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부모인데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정말 버리고 갔다가 20년, 40년에 나타나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죠. 자식인데 부모한테 사실은 부모가 늙으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를 버리고 떠났어. 나중에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와갖고 돈 달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부양 의무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속하지 말라 그거죠.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부양 의무냐? 어디까지가? 지금 구하라 씨라든가 아까 그 선원 선생 아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 몇 년이었죠?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극단적인 예가 아니고 사실 실제 많은 경우는 애매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를 과연 부양 의무로 볼 거냐, 이런 거 판단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 법이 사실은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지금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회기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대로 가면 또 이거 폐기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좀 되게 무책임하죠, 사실. 이거 구하라법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의석수가 많은데 이런 법 왜 제대로 정교하게 만들어갖고 통과 안 시킵니까? 이거 사실 민주당이 비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만큼 힘도 있지만 못했을 때 욕 먹는 거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야. 난 그 민주당이 구하라법 통과 못 시키는 거는 이거는 100번 욕 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건 또 폐기죠. 지금 민법을 개정하는 걸 못하고 있는데 요번에 25일 날 굉장히 중요한 헌재 판결이 나왔어요. 이 관계없이. 지금 국회에서는 민법을 개정해서 법을 한 구절 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민법 아까 말씀드린 그 유류분 관련된 그 조항들 있잖아요. 이 모든 조항들 1112조 부터 시작해가지고 1116조, 1118조까지 이 조항들에 대해서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헌재, 형제 자매 패륜 가족의 무조건 유산 상속 제동 걸었다. 유류분 제도 위헌. 형제 자매 유산 상속 요구할 권리 없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112조 4호 같은 경우, 4호가 뭐냐면 이거예요. 형제 자매에게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 주라는 거. 이거는 즉시 효력을 잃었어요. 단순 위헌. 이건 무조건 위헌이야. 이건 즉시 그냥 효력 정지. 그래서 왜냐하면 형제는 내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갖고 형제한테는 내 돈을 이렇게 뭡니까 유산으로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상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요번에 위헌 나왔고요. 나머지 1에서 3조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겁니다. 개정. 피해 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아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실 사유를 별도 규정하지 않았는데 규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12조가 4조는 그냥 바로 즉시, 어제부로 즉시 이거는 끝났고요. 1, 2, 3번 있죠. 이것도 무조건 직계 비속이라고, 무조건 배우자라고, 무조건 직계 존속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지 않아야 되거든. 이런 사람들은 주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게 구하라법이에요. 그러면 이거 충분히 지금 조율해가지고 법 통과시켜야죠. 헌재가 판단했는데. 근데 제가 헌재의 판단이 되게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이 문제, 지금 이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가지고 이건 예전부터 이미 10년 전부터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헌재가 이거는 합헌이다. 2번이나 합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2010년도, 13년도에 헌재가 이거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합헌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 11년이 지난 어제는요, 완전히 헌재의 과거 판단을 다 뒤집어 버린 거죠. 이거는 위헌과 헌법 불합치다라고 뒤집어 버린 거야.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어떻게 헌재 판결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그러는데 여러분, 법도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이 유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유료분 같은 것도 아까 만들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만들어질 때 당시 77년인데 그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인구의 40%가 농민일 때요, 농민. 가족과 함께 농사 짓고, 그리고 재산이 개인 재산이 아니고 그 가족의 재산이라고 할 때거든요. 모두가 함께 살고, 대가족.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재산을 큰 아들한테만 준다? 너무 불공평하지. 작은 아들, 딸, 부인.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대가족 개념의 재산도 공공재산. 형제가 같이, 이거에 대해서, 지분이 있어. 그런 시대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아예 가족의 개념이 바뀌어버리고, 재산의 의미도 아예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거 슬픈 일인데, 예전에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굉장히 결속력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헌재에서 판단하기에 지금의 형제 자매는 사실은 결혼하고 서로 분가하고 서로 가정을 이루면 그 두 사이의 교류는 없는 거예요. 사실. 물론 친하게 지낼 수는 있어.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냥 하나의 별도의 독립적인 개체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요번에 유류분이 위헌 판단 받은 거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변화되는 가족제도, 재산 개념,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발맞춰 가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렇게 11년 만에 과거의 결정에 대해서 과거 결정 내가 했으니까 난 그거 끝까지 지킬 거야. 그게 아니고 시대에 맞게 이렇게 변화되는 판정을 내리는 거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거고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재가 이거 말고도 뭐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판단 많이 할 텐데 그 판단할 때도 요번처럼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었지만 내일요, 내일 우리 정용 작가님 북 콘서트가 사람 ING에서 2시에 있습니다. 이 진주성 북 콘서트가 내일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북 콘서트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책 구매할 수 있고 또 책을 따로 사오셔도 돼요. 그러면 작가님이 이렇게 또 친필 그림 사인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인도 받으시고,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도너츠를 사람 ING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풍성하게. 대한민국에 제일 맛있는 커피를 제가 내려드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차도 내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보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진주성 출간과 연결해가지고 우리 312 송몽 이사장님께서, 송몽님은 우리 사무리 이사장님 아닙니까? 이사장님께서 송몽 이벤트를 하셨습니다. 송몽 이벤트는 우리 송몽님이 이렇게 한 번씩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선물 주시는 거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그냥 대상은 아니고 주주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한테 그 50분에게 그 진수성을 선물로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우리 지금 오늘 부메랑님 가입하셨는데 부메랑님까지 지금 29분 계시거든요. 요 멤버십 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요 핸드폰 번호로 아이디와 집 주소를 좀 정확하게, 우편번호까지 좀
문자로 남겨주시면 당장 진주성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멤버십 회원이 50명이 안 되거든요. 29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21분 더 기회가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 빨리 해 주십시오.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본주의 아들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하고 있는데 부끄럽고요. 송몽 우리 이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방송 보시고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 자발적 시청률을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 작가님한테 주냐고요? 드려야죠. 정 작가님도 아무리 작가지만 그래도 또 우리 주주시니까 정 작가님에도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원래 영화 모임이 있는데 영화 모임을 하지 않고 영화 모임 대신에 진주석 북 콘서트를 2시부터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목이